그리고 비대면 원격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또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우선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아교육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 자료실에 보면 거기서 이제 원격 수업에 대한 부모님용, 선생님, 교사용,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주제와 관련돼서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만들어서 어머님들한테 직구러미로 해가지고 보내드린 또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해보도록 해요. 물 위에서 피어나는 꽃. 실험 준비물을 알아보아요. 꽃 모양 종이, 가위, 그릇, 색연필이 필요해요. 먼저 꽃 모양 종이를 색연필로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사인펜은 번질 수 있으니 색연필로 색칠해요. 그 다음 내가 열심히 색칠한 그림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가위질을 해요. 그 다음 꽃을 가운데로 모아 접어주세요. 한 겹 한 겹 예쁜 꽃잎을 가운데로 모아 접어주세요. 그 다음 물이 담긴 그릇에 접은 꽃을 놓아보세요. 한 장, 두 장, 예쁜 꽃잎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꽃잎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꽃잎이 모두 펼쳐졌어요. 종이꽃은 어떻게 피어나게 되었을까요? 같이 알아보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종이에는 작은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물이 이동하게 되고 물에 젖어 무거워진 종이잎이 한 장씩 펼쳐지게 되는 거랍니다. 자, 이 유치원 친구들은 어떤 모양의 꽃을 만들었나요? 내가 만든 영상 잘 보셨나요? 여기에서 보는 영상은 선생님들이 제작을 하고 그 준비물을 집꾸러미로 보내드렸었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문서와 사진은 그 원격 수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제공을 했었던 거고, 이거에 대한 자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시 그 서울교육청에 들어가서 유아교육방 자료실에 들어가면 원격 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와의 소통을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학부모의 소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부모님들이랑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고 그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듣는 거를 좋아해요. 그렇게 선생님들도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즐겨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의 소통은 물론 전화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있었던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뭐 어린이집처럼 수첩을 적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계속 또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적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문자 전화를 공개를 해서, 전화번호를 공개를 해서 카카오톡이라도 좀 이렇게 자주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다 동의를 얻고,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이제 좋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한 적도 있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카카오톡으로 아니 문자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전화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만약 전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일을 해서 늦게 끝나시거나, 예를 들어서 뭐 또 밤에 교대로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편지나 아니면 이렇게 메모로 해가지고 어머님들하고의 소통은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이 반응이 좋았던 수업을 선생님들도 궁금해 하셨는데, 아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많은 수업이에요. 게임이나 신체 활동이나 체육이나 아니면은 뭐 몸으로 표현해 보는 활동, 이제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좋아해요. 제가 아이들을 계속 봤을 때 바깥놀이,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10가지의 아주 힘들게 수업을 준비해서 10가지 수업을 했었을 때, 엄마가 딱 끝나고 그 아이를 봐서 오늘 너무 재밌었니? 오늘 뭐하고 놀았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이렇게 엄마가 물어보면 100이면 100 애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다른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했었던 그 수업들 얘기하지 않아요. 바깥놀이, 예, 놀이터 나갔어 엄마, 그게 제일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선생님들한테 가급적이면 많이 움직이면서 놀이하고 많이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는 수업들을 좀 준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솔직히 저는 아이들이 앉아서 배우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독서, 책에 대한 수업이라고 해도 그냥 앉아가지고 책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 책에 관한 활동들 있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책 안에는 신체도 있을 수 있고, 요리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게임도 있고요, 음악도 있고요, 그다음 동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애들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면서 그 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아이들도 나중에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책을 오래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대면 원격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는지, 또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우선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아교육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 자료실에 보면, 거기서 이제 원격 수업에 대한 부모님용, 선생님, 교사용,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주제와 관련돼서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만들어서 어머님들한테 직구러미로 해가지고 보내드린 또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들끼리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학부모님께 어떻게 통화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갈등 상황이라고 하면 2명이나 3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전화 통화를 한 사람한테가 아니라 양쪽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명의 친구들한테 같이 전화 통화를 해야 해요. 제가 지금까지 교사 생활도 하고 원장 생활도 하면서 지켜봤을 때, 이게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선생님의 말이 나중에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님들끼리 이제 거기서 선생님이 양쪽에 다 전화를 해서 이해를 시켰고 잘 넘어갔지만, 나중에 다시 이 어머님들이 만나거나 아니면 서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서 선생님은 저한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선생님하고 얘기했던 게 왜 틀려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는 항상 내 생각보다는 정말 있었던 그대로의 상황을 어머님들한테 양쪽 상황에 전달을 해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머니 이 친구가 가만히 있었던 이 친구를 좀 건드렸어요 라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잘못을 했죠 라고 그런 이야기를 잘못했다가는 엄마들 사이에서 서로 나중에는 말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상황에서는 정확한 전달 사항, 그 상황에 있었던 일만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그 상황 속에 그 뒤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고 어떻게 훈육을 했으며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까지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저는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선생님. 아니 그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저희 아이가 그렇게 혼나야 돼요? 라든지 이제 그런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네, 그게 혼난 게 아니라 저희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다 화해를 하고 잘 지나갔어요 라든지, 이제 그렇게 결과가 있어야지 어머님들도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갈등 상황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라보다는 이제 갈등 상황이 생겼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편에 들어서도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이 선생님이 먼저 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가 그랬어요 라는 얘기는 함부로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친구와 같이 있는 그 모둠에 있는 친구랑 같이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까지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 친구 이름을 먼저 거론을 하는 거는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유아교육 기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거, 원격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건 작년에 이제 거의 대부분 원격 수업과 함께 이루어진 거였고요. 지금 현재에서 2021년 지금 3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등교 수업을 주로 하지만 어머님들이 마음이 못 놓아서 집에서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런 수업 자료를 그냥 보내드리거나 수업 영상을 올려드려서 함께 보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교육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나와서 그냥 정상적으로 수업 받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어머님들이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요,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결석을 한다거나 그런 친구들은 없어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루 이틀 결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년처럼 한 달을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2주 3주를 안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서 정상적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월이라는 시기에 유치원의 전반적인 분위기, 이제 아이들이 적응은 모두 다 마쳤는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4월 달에라고 해서 아이들의 적응이 모두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다시피 아이들이 3월 달에 적응을 너무 잘해서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이 갑자기 4월 달에 돌변을 하면서 울고 유치원에 안 가겠다. 왜 주말마다 어머님이 너무 힘들었다. 주말에부터 유치원에 가냐 안 가냐. 난 유치원을 가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싸움을 계속했다. 너무 힘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아이들이 적응을 분명히 선생님들 봤을 땐 잘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적응 기간은 모두 다 틀려요. 아이들 개별 따라 다 개별 그런 발달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섣불리기 울지 않았다고, 잘 다닌다고, 3월달부터 잘 다닌다고 얘네들은 적응을 다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는 6월달까지가 아이들의 적응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좀 지나고 그 이후에부터는 진짜 아이들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가기 싫다 투정은 부릴지언정 적응이 안 돼서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6월달까지는 좀 아이들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응도가 좀 틀려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거는 6월달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4월이라고 하는 그 달은 솔직히 선생님들에서는 보통 선생님들은 3월달까지 적응기간이라 두니까 4월달은 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4월달이 되면 선생님들 회의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매년마다 잊지 않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4월달이
가장 안전사고가 많으니까 선생님 긴장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3월달은 선생님들도 같이 긴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 적응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계속 울기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는 3월달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잘 평균 통계적으로 봤을 때 3월달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아이들이 다치고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달은 4월달이에요. 선생님들의 긴장감이 좀 풀어지고 아이들도 이제 한 달 다녔으니까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약간 좀 마음이 풀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달이 4월달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4월달은 더군다나 그리고 또 행사도 별로 없거든요. 거의 3월달에 상담을 하고 4월달은 이제 아이들이랑 활동만 하면 되는 시기니까 선생님들도 또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안전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항상 그 4월 시작하는 회의 때는 4월달이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좀 조심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현장에 나가시면 4월, 6월달까지는 저는 계속 아이들의 적응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긴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월달까지 애들도 긴장을 하면서 기본 생활 습관을 잘 길들여주면은 그 2학기 때부터는 정말 안전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4월이라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 새학기가 돼서 첫 등원을 하는 유아들의 적응을 돕는 방법은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았는데요. 이게 각 유치원마다 좀 더 틀려지기는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해요. 오리엔테이션을 거의 보통 한 2번 정도를 해요. 한 번은 아이들도 같이 와서 아이들도 유치원은 안전한 곳이야, 즐거운 곳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 1시간, 한 5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만남을 가지면서 약간 좀 재미있는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요. 어머님들은 또 따로 모여서, 부모님들은 따로 모아서 유치원에 대한 교육과정과 행사와 그리고 유치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듣는 시간이고요. 그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은 약간 이제 입학식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들과 부모님과의 인사, 그리고 뭐 가방이나 이런 것도 다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부모님들에게 서류를 받죠. 예,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관련된 서류를 다 받으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새학기에 첫 등원을 하는 게 적응 방법을 이제 돕는 건데요.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유치원에서는 적응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유치원도 있어요. 시간은 굉장히 짧아. 한 20분, 30분 정도 아이랑 같이 엄마가 같이 오고 부모님들은 이제 수업을 그런 행사와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듣고 아이들은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아이의 뭐 그런 학습, 인지에 대한 그 다음 테스트, 그리고 뭐 과이즈 풀칠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적응도, 사회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이제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그 테스트지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아직 자기 이름을 잘 못 읽는구나, 아니면 이 아이는 자기 이름을 읽기는 하지만 쓰지를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먼저 잘 알고서는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유치원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유치원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그 간 유치원마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과 그다음에 아이가 유치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좀 만남을 자주 갖게 하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각 학급마다 정리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처럼 규칙 같은 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정해놓는 게 좋을지, 언제부터 그런 것들을 정해야 할지 이제 궁금하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해프닝, 같은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옛날부터
정말 무슨 동요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죠. 간식 시간에,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뭐 두 손 짝, 소리 없이 짝, 맛있는 점심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도 이제 늘 그렇게 점심 시간에 해왔는데, 이걸 딱히 뭐 점심 먹기 전에 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얘들아 기도하자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지나가는 이제 할머님 창문에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노래를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걸. 근데 그 할머님이 굉장히 독실한 그 불교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불교인데 이렇게 기도를 왜 하냐.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이게 그 노래인데, 그래서 제가 막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할머님은 아니다, 그거는 기도 같은 거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다닐 때는 그 다음부터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저는 그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정리하는 노래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식사지도 전에 만드는 식사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불렀었거든요. 그 집에 가는 노래도 기존에 있는 걸 안 쓰고 애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만드는 걸로 해서 저희는 그렇게 1년을 갔었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또 그 아이들이랑 또 만들고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새롭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규칙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꼭 써야 된다, 이런 노래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몬테소리 같은 경우에는 정리 음악을 절대 틀지 않아요. 정리 음악을 트는 게 아니라 벨로, 종으로 이렇게 딸랑딸랑 해가지고 그때 그 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이 아 정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정리를 하는 것처럼, 그거는 선생님이 그 반에 가서 그 규칙을 따로 정하시면 되세요. 아이들이랑 함께. 우리 만약에 뭐 정리 벨을 누르겠다라든지, 아니면 정리 이 클래식이 나오면 정리를 하자라든지, 이런 거는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함께 맞춰가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 대신 한 가지 선생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들이 우아하게 피아노 치면서 정리 노래 있잖아요. 예,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막 이제 이런 노래를 막 계속 치면서 애들한테 정리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굳이 그 시간에 그 음악 노래를 피아노를 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정리를 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도 같이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함께 정리하면은 더 빨리 끝나고 아이들도 보고 아 선생님이 저렇게 정리를 하네, 그러니까 나도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느껴지게끔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때는 선생님이 우아하게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틀거나, 아니면 선생님 다른 힌트를 줘서 그 시간에 선생님들도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만약 허가를 받아도 활동 중 혹은 자유놀이 시간에 자유롭게 찍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했는데, 네, 가능합니다. 공적인 것이라면 아이들의 이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려야 하고, 저희 관찰할 때도 사진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찍어도 상관없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의 전제 조건은 허가를 받았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어머님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았을 경우에 그때는 가능해요. 예, 제가 지금까지 교사 시절 한 지금 유아교육과 24년을 있으면서 딱 한 번 봤어요. 우리 아이 사진은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은 딱 한 번 봤거든요. 그분 그렇게 싫다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어머님들한테 보내는 건 가능합니다.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평균적인 디지털 매체 활용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컴퓨터로 거의 모든 수업 내용도 자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 활용 능력이 좀 많이 중요시된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제가 교사를 처음 할 때만 해도 워드만 되면 됩니다 였는데, 지금은 워드는 워낙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워드 외에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해야지만 유치원에서의 그런 자료들이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선생님들이 좀 능력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엑셀보다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파워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만들 때나 아니면 수업 자료를 만들 때도, 자료를 만들어 놓을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선생님들이 편집하고, 예, 동영상들, 요즘에 동영상도 또 부모님들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동영상들을 편집하는 능력도 좀 있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정하는 그런 기술들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도 좀 평균적으로 디지털 매체를 좀 많이 활용하는 수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초등학교에서 이제는 교과서를 무겁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로 좀 바꾸겠다라는 게 계획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한 과목, 두 과목씩 디지털 교과서로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해보지 않았던 컴퓨터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유치원도 덩달아서 함께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걸 유치원에서도 함께 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컴퓨터의 능력이 좀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새롭게 취업하기 전에 그런 지금 뭐 혼자 유튜브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미리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 이력서에 쓸 때 나는 어디까지 가능하다 컴퓨터가, 이런 거를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그러면은 그 원장님들이 판단했을 때 그 선생님이 그런 능력들을 이력서에서 먼저 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뭐 자격증을 굳이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겠지만 자격증까지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 힘들다 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혼자 독학이라도 해서 이력서에 항상 뭐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진행하고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